2012년 마포 부녀자 사건, 2017년 이태원 사우나 사건 잘 아시면서. 인하대 사건. 얼마 전에 그 어떤 인하대학교, 인천의 인하대학교에서 어떤 여학생이 학교에서 이거 뛰어내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뉴스에서 이걸 보고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저번에 이렇게 파일 업로드 하려고 이제 저희 집 근처에 공원에 가서 이렇게 공공 와이파이 하고 있는데, 하고 이제 집에 오는데 신호등을 건너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아가씨가 흡사 하얀색 소복 입은 것 같은 그런 하얀색 약간 시스루 투피스를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업로드 하기 전에 이 사건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였는데 너 귀신 같은 거예요. 혹시나 그 인하대에서 그 자살한 여대생이 영혼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갑자기 탁 드는 거예요. 그럼 너무 그때가 한 새벽 2, 3시 정도 됐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왔다가 안 할라 그러다가 혹시나 원원인가? 근데 흰색 옷을 그렇게 입고 왔으면 원한을 푼 건가 안 푼 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이야기를, 혹시나 그 아가씨가 사람인지 귀신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혹시나 귀신이라면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해주면 어떤 억울한 원혼이 풀리지 않을까, 뭔가 단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약간 나름의 어떤 프로파일링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인하대 사건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 그러니까 지자체 선거 끝나고, 지자체 선거가 6월 1일에 있었죠. 지자체 선거 끝나고 송혜 아저씨가 돌아가셨을 때쯤이에요. 대구 변호사 사무실에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7명이 죽었고, 2명의 남자가 칼을 맞았고, 그 불을 지른 사람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같이. 그리고 여자가 4명, 그 직원 여자 4명, 남자 2명, 직원 4명 있었는데, 여자 4명 있었는데, 불 지른 사람까지 합해서 7명이 죽은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사무장하고 다 죽은 거죠. 근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불을 질렀으면 그냥 문 열고 빠져나가면 되지 않나? 근데 그 변호사 사무실 구조가 약간 지피 같이 생겼어요. 구조가 이렇게 복도가 좁은데 사무실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입구가 약간 좁았었죠. 그래가지고 못 빠져나가면 못 빠져나갈 수 있었겠다, 무서워서. 그리고 창문도 깨긴 했어요. 나가려고 생각했는지 창문도 깨고 그랬거든요. 아마 칼에 찔린 사람 2명은 아마 이렇게 말리려고 하다가 찔렸겠죠. 아무튼 그렇게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그걸 보면서 상당히 미스테리했죠. 혹시나 처음에 뉴스에서는 그냥 화재 사건이라 그랬어요. 아버지하고 둘이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저거는 분명히 칼로 찔렀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7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 지는 사람 제외하고 6명이나 되잖아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니까 2명이 이 사람을 어떻게든 제압을 하고 4명은 만약에 불이 질렀다 하더라도 빠져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다 의미 없이 한 사람 때문에 6명이 죽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설령 이 사람이 흉기로 찔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만약에 꼭 그냥 끌어안고 막 붙잡고 버티는 사이에 다 빠져나가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최소한 여자라도 나가버리면 되잖아요. 남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여자라도 다 빠져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 그냥 다 죽어버렸다는 거. 그래서 저는 다 못 빠져나가, 7명이나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거는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을 불을 지른 게 아닌가. 이미 그 사무실 직원들은 다 죽어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리를 했어요. 불을 지른 이유는 시체가 언제 죽었는지 사망 시간을 이렇게 알아보기 힘들게 만들려고 불을 질렀겠죠. 그죠?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뉴스에 거기 변호사 사무실 올라가는 CCTV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을 거고, 하루나 이틀 전에 과연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모습이 있나 없나? 그죠? 하루나 이틀 전에 이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정상적으로 있었겠죠. 만약에 거기서 일을 변을 당했으면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이 그 모습이 CCTV 분명히 잡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CCTV가 하루나 이틀 정도 분량이 있는 데서 삭제가 됐다? 지워졌다? 그러면 그건 전 100%라고 봐요. 다른 데서 죽여서 데리고 와서 불을 지른 거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불을 지른 사유 같은 거, 우선 어디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뭐가 잘못돼 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날리고 이 사람하고 이제 소송했는데 이 변호사가 그 소송을 1심을 해서 이긴 거죠. 그러니까 패소한 사람이 와서 불을 빌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죽은 사람이 일단락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을 지르고 본인도 죽었기 때문에 그냥 사건이 거기서 마무리가 돼버렸어요. 더 수사를 안 하고. 그리고 뉴스에서 더 웃긴 얘기가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은 사건을 저지르려고 5개월 전부터 휘발유를 샀다, 이렇게. 뉴스 정말 참 문제예요, 그죠? 5개월 전부터 그 휘발유를 사는 등 치밀한 계획을 했다, 이래요. 정말 진짜 어디 초등학생도 웃을 그런 보도를 하고 있어요. 요즘 뉴스 수준들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기자들 시험 쳐가지고 기자도 뽑아야 되지 않나? 그죠? 문제가 있어요, 그죠? 아무튼 안동 커터칼 살인 사건,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봤을지 못 봤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역 뉴스라서 대구만 보도가 되거든요. 한 가지 또 제가 제반 사항을 이야기하자면, 지금 안동에서 신도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 성남시 개발하듯이 신도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나 옛날에 세종시나 성남시 같이 뭔가 이렇게 좀 인구 10만 도시로 만들려고 막 공사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주변 땅값이 오르겠죠. 그죠? 부동산이 똥값일 때 미리 확보해 놓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인구가 많아지면 땅값도 올라갈 테니까. 안동엔 지금 뭐가 있냐 하면 경북도지사가 있어요. 안동에는 지금 경북도지사 그 도청이 있죠. 경북도청. 그래서 경북도청이 있어서 원래는 굉장히 작은 도시였는데 이제 크게 만들려고 도시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한참 공사 진행 중이에요. 자, 이 계획을 언제 짰을까요? 문재인 정부 짰겠죠. 지금 안동에는 KTX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대구 서대구로 이렇게 오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지금 굉장히 교통과 도청이 생김으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발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안동 커터칼 살인 사건은 어떻게 됐냐면, 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술집에서 어떤 사람들이 시비가 붙었대요. 시비가 붙었는데 그 시비가 붙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어떤 남자가, 그 시비 붙은 남자가 쫓아 나와서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사서 그 시비 붙은 남자를 쫓아가서 목 있는 급소를 찔러서 한 방에 죽였대요. 참 좀 특이한 경우죠. 특이한 경우예요, 굉장히. 보통의 경우 그냥 주먹으로 때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이거 자기 주머니에 커터칼이 있었으면 모르죠. 그죠? 자기 주머니에, 어디 일하다 와가지고 주머니에 그냥 커터칼 하나가 갖고 있었으면 이걸 뽑아서 찌르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편의점 가서 커터칼을 사가지고 사람을 찔렀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일반적인 살인 사건의 행동 패턴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주먹으로 때려도 충분하죠. 이거 만약 칼로 찌르면 자기도 감옥 갈 텐데. 형량이 굉장히 무거울 텐데. 그죠?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10년 미만으로 받겠죠. 왜 술 먹었고 시비 붙었고 뭐 이래가지고 아마 10년 미만으로 받지 않을까. 뭐 하여튼 그렇게 이게 좀 알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찾는 포인트, 편의점에 가서 커터칼을 샀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이게 지금 시간 순서대로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거,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샀다. 자, 기억해 두세요. 안동 여자 공무원 주차장 살인사건. 이건 뭐냐면, 그 다음 날인가 며칠 안 있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커터칼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또다시 안동 여자 공무원이 주차장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은 커터칼은 아니에요. 사심이 있죠? 그 회 뜨는 칼, 얍실하고 긴 그 회 뜨는 칼 있죠? 예리한 칼. 그 조폭들이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런 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꽂고 나타났어요. 그 CCTV, 주차장에 CCTV가 많으니까 거기 찍혔어요. 얼굴도 정성으로 찍혔고, 어떤 서류를 들고 와가지고 여자 공무원한테 주차장에서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 공무원이 이제 죽은 여자가 외면을 하니까 갑자기 칼을 뽑아서 여자를 찔렀어요. 근데 이 사건은 제가 추론해 보건데, 분명히, 그걸 거예요. 아마 인감증명서. 제가 약간 추론을 해보면, 이 여자 공무원 담당이 만약에, 그 등기소 직원이었으면, 이거는 100% 인감증명서 사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집 등기 이전을 서류를 넣었는데,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인감이 달라서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랑 달라서 등기 이전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을 죽일 정도면 분명히 거액의 재산이 걸렸을 거예요. 그죠? 사람을 죽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거액의 재산이 분명히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찔러 죽일 정도면 그런 집 등기 정도는 왔다 갔다 해야죠. 인감이 달라서 등기 이전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저의 개인적인 추리는 그래요. 그래서 찌르지 않았을까? 자, 이 두 건 다 뭐예요? 약간, 첫 번째 죽은 커터칼 이 친구도,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관련이 아닐까? 그죠? 부동산 관련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론을 해요. 이 두 개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이 세 개가 다 부동산 관련이에요. 만약 여자 공무원에 대한 제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추론은 이 세 개는, 그죠? 이 세 개는 부동산 관련 어떤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크다. 그죠? 일단 이 세 개 묶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건. 제가 아까 뭐 했죠? 커터칼에서 뭘 했다? 편의점이라는 걸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인천 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건과 흡사한 사건이 과거에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헌법재판소 대법관의 자식, 남자였나? 자식이, 엄청나게 두드려 맞은 후에 건물 옥상에서 던져진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이게 2달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말까지 해가지고 6월 1일 지자체 선거 끝나고 6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2달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죠? 2달 사이에 이 5건의 사건들이 줄줄줄 일어났다고. 이건 저는 사람을 찌른 사람은 다르지만 저는 연쇄살인이라고 보거든요. 보통 연쇄살인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찌르고 다닌 걸 연쇄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조직적 연쇄살인이라고 봐야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 죽여버린 거죠. 저는 어떤 약간 조폭들이 자기 구역을 이렇게 접수한다고, 우리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지역을 자기가 이렇게 장악하기 위해서 다른 조직원들을 죽이고 다니는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의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안동 커터칼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편의점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인천 인하대 여대생이 그 대법관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대법관 아들이 죽은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의원 집사 사망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죠? 카드 왜 여러분 아시죠? 카드 이거 왜 그 바꿔치기 했다 그러는 그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법인카드로 바꿔서 결제했다는 그 결제를 한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의 부인의 운전기사가 얼마 전에 검찰에 가서 조사받다가 사망을 한 사건이 생겼죠. 이게 주르르르 이게 2달 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이에요. 2달 만에 연속적으로 주르르르 나온, 그죠? 그리고 뭔가 뉴스 보도에서 뭔가 조금씩 연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안동 여자 공무원 주차장 살인 사건하고 이재명 의원 그 기사, 그러니까 부인 기사 사망 그 주차장, 이것도 어느 정도 보면 연관이 있죠. 안동에 이재명 의원이 안동이 고향이죠. 그죠? 안동이 고향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죠? 뭔가 이렇게 주르르르 연결이 돼요. 그죠? 이렇게 개별 사건인 것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알게 모르게 이 사건들이 주르르르 어떤 한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대구 변호사 화재 사건은 과거에 동성로 그 지하철 화재 사건과 굉장히 그 유사하게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실제로 화재 사건도 비슷하게 그렇게 났고 느낌이 약간 그 비슷하게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또 트라우마를 노린 게 아닌가. 오늘 또 대구의 어떤 식자재 마트에 불이 나가지고 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과 유사한 그런 어떤 이렇게 형태를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또 뉴스에 또 나왔어요. 오늘 이재명 의원은 부인을 했다 그러죠.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맞아? 그 운전기사하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사망사건하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분명히 이미 검찰 조사나 선관위 조사에서 다 나왔는데,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렇게 발뺌을 했다 그러죠. 또 이렇게 이나대 사건하고 이재명 의원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침 또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의원이 또 당선이 됐죠. 그죠? 근데 이나대가 그 인하공전하고 같은 대학교인가? 이나대 따로 인하공전 따로인가? 제가 아는 그 인하공전이죠. 인하공전에 그 스튜디오스 학과가 있죠. 그죠?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튜디오스 학과가 인하공전에 있죠. 거기 탤런트 이승현 씨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 거기에 참 그 아리따운 우리 스튜디오스들이 많이 배출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죠?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대생이 무슨 학과인지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 이나대 여대생이 어떤 학과였는지도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살을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뛰어내리면 다리가 땅에 닿이고, 누군가가 날 던지면 머리가 먼저 닿이나? 머리가 먼저 떨어지라 그럴 거야, 아마. 근데 그것도 사람의 스타일이 다르죠, 그죠? 자기가 이렇게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는 사람이, 그래도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보통 다리가 밑으로 가게 이렇게 떨어지죠, 자살을 하면. 근데 누가 밀면, 누가 등을 이렇게 밀어버리거나 던지면 머리 먼저 땅에 닿게 돼 있죠. 그죠? 만약에 지금 보도에 의하면 이나대 여대생은 응급 119에 실려가서 가다가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만약에 자의에 의해서 탈출하는 것처럼 다리 먼저 떨어져가 죽었으면 다리가 아마 부러졌을 가능성이 크죠. 만약에 숨이 붙었다고 하는 걸로 봤을 때 빨리 이동만 했으면 살 수도 있었지 않았나. 여기서 이제 저의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어떤 상상력을 약간 더하자면, 명예훼손을 할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약간의 시나리오 상상력을 약간 좀 검은 태양 같은
어떤 그런 상상력을 약간 더한다면 아가씨가 안 죽고 살아 있었던 거죠. 아가씨가 안 죽고 살아 있었는데 사망하게 만든 건 아닌가. 그죠? 119 구급대가 빨리 병원으로 이송 안 하고 빙빙 돌았거나 아니면 입을 막았거나, 그죠? 뭐 그랬을 확률도 좀 있겠죠. 그죠? 그거는 GPS 조사해보면 알 거예요. 그죠? 빨리 갔는지 늦게 갔는지. 여러분들도 인하대 여대생 그 남자친구 같이 그렇게 누명을 쓸 수가, 누명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면, 자기가 들어가는 그거를 수의실에 보면 보통 CCTV가 있거든요. 자기가 들어가는 시간을 CCTV에 찍혀요. 일부러. 수의 아저씨한테 뭔가 물어봐요. 아저씨 지금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괜찮죠? 이러면서 CCTV에 찍히는 게 좋아요. 그럼 자기가 들어가는 시간에 알바이가 확인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뭔가 쎄하잖아요. 혼자 가지 말고 친구랑 같이 가든지. 뭔가 느낌이 싸하잖아요. 아니면 꼭 혼자, 오빠 혼자 와, 뭐 이러면 가면서 찍어요. 카메라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몇 시까지 전화 안 오면, 나한테 꼭 다시 전화 좀 해달라고. 1시간 후에 나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들어가면서. 그런 식으로,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어 놔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폰카로 찍으라고. 이거 누명쓰기 정말 좋거든요. 왜냐면, 그 아가씨 문자로, 카톡이나 문자 같은 걸로, 그 남자친구한테, 만약에 저는 어쨌든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제가 추정을 해본다면, 카톡이나 문자 같은 걸 남자친구한테 보내가지고, 오빠 나 학교에 있는데 데리러 와,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는 그래, 여자친구니까 데리러 가야지 이러면서 갔는데, 그런 일이 생겼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뉴스에 보도에 의하면 죽어가는 그 여대생하고 무슨 관계를 했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대학생이면 아직 20대일 건데 20대가 그렇게까지 할 그건 아니지 않나? 그죠?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건데, 그건 아마 그 여성부의 존치를 하기 위해서 뭔가 강력 사건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그죠? 뭔가 강력 사건을 인위적으로, 자극적으로 뉴스를 뽑는 게 아닌가. 물론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는 거죠. 그죠? 항상 조심하고, 이 누명 씌우는 게 되게 쉬운 게, 불러놓고, 만약에 교실에서 이렇게 앉혀놓든지 뭐 이렇게 해놔놓고, 그죠? 뭐 의자에 엎드리게 할 수 있잖아요. 여자가 상태가 안 좋다 하더라도 의자에 이렇게 엎드리게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의자에 앉혀가지고. 그죠? 약간 자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지잖아요. 이렇게 뭐해? 이러면서 하든지 남자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흔든다든지, 어깨를 이렇게 뭐 집에 가자라고 이야기한다든지. 그죠? 이렇게 어깨를 툭툭 두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애가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딘가에다가 몰래카메라 같은 거 설치해놓고 얘가 죽였다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울 수 있단 말이에요. 놀래겠죠. 그죠? 만약에 여자친구가 죽어서 엎드려가 있으면 얼마나 놀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얀 소복 입고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귀신같이 보이는데, 만약에 진짜 여자친구가 그렇게 죽어 있으면 얼마나 놀래겠어요. 처음에 뉴스 보도에 의하면 옷을 홀딱 벗겨진 채로 이렇게 밖에서 뛰어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확하게 무슨 사건인지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죠. 제가 경찰이 아니라서. 일단 뉴스 보도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사람을 죽이고도 약간 사형을 안 당하고 형량을 좀 적게 받는 어떤 여러 가지 행동 패턴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흉기로 찌를 때는 그게 있죠. 술 먹은 상태에서 시비 붙어서 찔렀다? 이러면 형량이 좀 깎이죠. 항상 술 먹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한국은 원래 술 먹고 잘못하면 좀 봐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흉기로 찌를 때는 우발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술 한 잔 먹었더니 술이 좀 많이 채서 찔러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옥상 던지기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지가 뛰어내렸는지 누가 던졌는지 알 길이 없어요. 옛날에 CCTV 없던 시절은 더 했고, 집집마다 옥상에 CCTV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옥상에서 던지면 지가 자살했는지, 누가 던졌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음식물, 독극물 태우는 거.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독을 구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가장 강력한 독을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독은 보고죠, 보고. 청산가리의 14배라 그러죠. 청산가리의 14배가 정도 된다 그러죠. 난소하고 알하고 내장하고 보고 피 먹으면 청산가리의 14배라 그러죠. 청산가리 냄새만 맡아도 죽는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청산가리 먹으면 바로 쓱싼다고 봐야죠. 음식물에 독극물 타는 거. 그죠? 그냥 먹어야지. 근데 보고독은 특이한 게 먹어야 죽어요. 그냥 냄새만 맡는다고 죽진 않아요. 그죠? 보고독은 특이해서 먹어야 죽기 때문에 음식물 같은 데다 이렇게 살짝 물에 이렇게 우려가지고 음식물 같은 데 살짝 발라버리면 되죠. 그리고 뭐 다른 생선이다 그러고 매운탕 끓여가지고 피 안 빼고 그냥 먹이는 거죠. 내장탕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가장 많은 게 교통사고, 민식이법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효순이 미순이도 있고, 미식이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으면 보통 보험 처리가 되니까요. 그죠? 그런 게, 그리고 막 22중 추돌 사고, 사람 병신 만들기 참 좋죠. 그죠?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약간 손질해서 고장 내놓는 거, 그런 거 있고, 자살 처리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가지고 목에 이렇게 자살 같은 줄을 걸어놓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을 하는 거죠. 그죠? 독극물 먹어서 죽여놓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을 하는 거죠. 아니면 목에 이렇게 줄을 걸어놓고 의자 밑에 이렇게 교수형 하듯이 그렇게 해버리든지. 그죠? 누명씌우기 이거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누명씌우기는 또 그것도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 오히려 변호사 정관료로 사가지고 누명을 씌우는 경우도 있고, 위증, 한국엔 그런 게 심하잖아요. 여러 명이 짜고 한 사람한테 누명 씌우는 거? 그런 일도 아니죠. 그죠? 굉장히 많죠. 물에 빠뜨리기. 최근에 어떤 여성분 있었죠. 다이빙 안 한다고. 다이빙도 하나 못하냐고 막 해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 있었죠. 보험금 노리고. 실제로 바닷가 놀러 가자 이래가지고 죽여버린다든지. 그죠? 바닷가에 만약에 해운대에 급류가 많은데 거기 가서 수영하자 그런다든지. 그죠? 술 먹어서 죽이기. 요즘은 좀 덜한데, 시립세 환영회 같은 데서 소주 사발로 마시다 죽이는 거. 그래가 소주 사발로 마시고 호수 가서 애가 죽었다는 거. 그런 거 되게 많죠. 애매하게. 애는 죽었는데 범인은 없고. 유아사망. 요즘 같은 소금밥을 먹인다든지. 얼마 전에는 애가 태어났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에 태아를 넣었다든지. 그런 진짜 엽기적인 일들이 한국에서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죠? 화장실에서 애 넣는다는 거는 옛날에도 많이 있었고, 애 낳아가지고 사물함 안에 신생아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래서 저체온으로 죽인다든지 그런 일이 있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죠? 구타 사망, 이런 거 군대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죠. 무슨 빵, 제대빵, 뭔빵, 이래가지고 애들 그냥 두드려 패는 거죠. 그죠? 구타하다가 급소 잘못 맞아서 죽는 경우. 그죠? 집단 괴롭힘,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오래 전부터, 요즘은 좀 보도를 안 하는 것 같던데, 집단 괴롭힘, 이것도 엄청나게 많죠. 유리 조각으로 친구를 찔러 죽인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방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라든지, 최근에 변호사 화재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싸우고 이러면 불질러 버리죠. 그죠? 선물시장도 굉장히 화재 사건이 많이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죠? 아무튼, 이나드 사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아는데, 빨리 마무리해서 억울한 사람의 누명이, 원원이 이렇게 원한을 품지 않도록, 반드시
범인을 잡아서 좋게 해결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뭐 이재명 의원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뭐 이야기를 잠깐 조금 더 뭔가 해보면 얼마 전에 그 뭐 국정감사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근데 국방위원회 소속이 돼 있더군요. 전에 있던 사람이 국방위원이었나 보죠. 보궐선거였으니까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이 국방위 소속이었나 보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거기에 넣어달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미치지 않고서야 군대 면제인 사람이 국방위원회에 넣어달라고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군대 면제라 그래가지고 나 정말 실망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그 나이 때쯤 사람들, 그 전에도 황교안 총리였나? 황교안 총리도 눈이 하나 모였다고 그랬던 거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전에 또 총리가 있었어요. 그 전에 총리도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 비슷한 나이 때 사람 3명이다. 눈이 안 보여서 군대 면제받은 사람이 있어요. 3명이나. 그래서 솔직히 그때 좀 많이 실망을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검찰총장 할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한국 스타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눈알 빠질 정도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쪽 눈이 안 보인다고 군대를 못 갈 정도의 사람이 검찰총장을 했다는 것 자체도 좀 웃기고, 그죠? 신체 검사를 할 텐데 제가 그 신체 검사를 안 하나 보죠. 그 일반 직장인도 1년에 한 번씩 신체 검사를 하는데 검찰총장이 안 할 리가 없겠죠. 그죠? 신체 검사를 할 텐데 분명히 불합격을 할 텐데, 그죠? 공무원들도 신체 검사 하지 않습니까? 시험 칠 때 합격하려면 신체 검사 했을 텐데, 삼성 같은 데 취직해도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별 이상 없어야지 합격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실망스럽고. 근데 이재명 의원은 좀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소문에 듣기로는 그래요. 어깨 탈골로 군대를 안 갔다고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너무 건강하니까요. 그죠? 그 선거 때 그 송판도 격파하고 그러더만요. 물론 한쪽만 빠지겠죠? 뭐 안 빠지는 쪽으로 뭐 때렸으면 상관없겠지만 뭐 건강하더라고. 너무 그냥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참고로 어깨가 어느 정도 빠져야지 군대 면제를 받냐 하면 식판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드는 식판 있죠? 그 식판을 들면 어깨가 빠져야 돼요. 그래도 면제가 안 돼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걸었기만 해도 어깨가 빠져야 돼요. 그 정도로가 돼야 면제지. 식판을 들었을 때 어깨가 빠져도 군대 면제가 안 되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서 빠져도 면제가 안 돼요. 굉장히 심각한,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살짝만 부딪혀도 어깨가 빠지는 수준? 그 정도가 아니면 면제가 안 돼요. 어느 정도가 심해야지 면제가 되는지, 어깨 빠지는 걸로는 굉장히 심해야, 글을 못 쓸 정도? 볼펜을 잡고 글을 못 쓸 정도가 돼야, 그게, 면제가 되는 걸로 알아요. 완전, 약간 장애인 정도 돼야, 장애인 등급 받을 정도 돼야 면제가 되는 걸로 알아요. 어깨 빠지는, 군대에 제가 있을 때도 어깨 빠지는 사람에 2-3명 봤거든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조교들이 뭐 옹기라고 이렇게 뭐 주잖아요. 그러면 이걸 잡으면 바로 그냥 어깨 빠져버리는 그 정도 사람인데도 면제가 안 돼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뭐 이재명 의원의 어떤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 뭐 어릴 때 공장 다니고 자수성가 해가지고 주경야독 해가지고 변호사 시험 합격했다 이렇게 스토리가 그렇게 나가던데, 근데 그 시대에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데 어떻게 면제를 받죠? 뭐 조금 미스테리하긴 하네요. 그죠? 아무튼 약간 쿠키? 부록으로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민주당에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재명 의원은 꼭 예산위에 배정을 해서 기본소득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라고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좀 있으면 전당대회 해서 어쨌든 이게 뭐 바뀌지 않겠습니까? 꼭 이재명 의원은 국방위 해봐야 할 말도 없을 것 같은데 뭘 알아야 물어보죠. 그죠? 국방위 해봐 할 말도 없을 것 같은데 말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위에 배정해서 기본소득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했으면 참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